자, 우리 독해 후반부 7회 나가기에 앞서서 8회 독해 후반부의 과제는 39, 41, 42 39, 41, 42 아까 전반부 또 헷갈리지 말고 전반부 30, 30 그리고 33, 33 맞죠? 그리고 후반부가 39, 41, 42입니다. 내가 발음이 안 좋나?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후반부 숙제로 해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몇 번이었던노? 37, 39? 맞나요? 오늘 계약해서 뭐 많이 힘들어요? 괜찮니? 응?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자, 37번은 우리에게 친숙한 지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쵸?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개의 온실가스 중에 하나고요.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가시광선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통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구 표면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가열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이 대기를 가로질러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만들어서 가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거의 결과는 지표면이 가열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랑 C를 봤을 때요. 자, 따뜻해진 돌이나 토양이나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적외선을 방출해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주를 향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열된 존재들이 뭔가 그 열기를 다시 우주로 방출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짐에 따라 더 많은 물이 뭐 하는 거예요? 증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다에서부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공기 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거죠. 뭐로써? 폭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를 유발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문장도 우리가 좀 더 보면, 자, 그러나 온실가스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흡수하게 된대요. 뭐를요? 이러한 적외선을 흡수해서요. 그래서 대기를 더 데피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지금 뭔가 가열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가열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알 수는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B번이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의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니? 자, 바로 뭐예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대기 중에 더 많이 집중될수록 기후가 더 따뜻해지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후가 따뜻해지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는 쪽으로 연결될 건지, 자, A번에 갔더니 모든 여름은 가지고 옵니다. 더 많은 산사태를요 라고 하면 갑자기 여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차피 이제 지구가 따뜻해진다 그랬으니까 그 따뜻해진 지구가 뭔가 홍수를 지금 유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더 따뜻해진 공기는 또한 뭐를 유발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얼음과 눈이 산 꼭대기에서 훨씬 더 빨리 녹게 만들어요. 그래서 홍수를 더 가중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홍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여름마다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산사태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미시시피나 다른 강에서는 더 많은 홍수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더 난폭한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 또는 기후변화라고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내용 자체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다. 다만 순서를 찾는데 아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겠으나, 자, 그래서 37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가 하는 일이, 따뜻해진 암석이나 토양이나 물이 적외선을 방출해내면 그 온실가스가 흡수해서 대기를 더 덥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덥게 만들어진 대기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홍수나 폭우를 유발하고, 따뜻한 대기는 결국 얼음을 녹여서 또 홍수를 더 증폭시키고 산사태뿐만이 아니라 허리케인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결국은 바로 뭐다?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됐어요? 그럼 우리 39번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처럼 이렇게 결석생이 많은 미리 얘기해줘. 50%나 결석을 했으면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삽입하는 유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뭔가 대체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대체 관점으로서의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이상적인 어떤 발전에 집중을 하는 과정인데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또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자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고의 이상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우리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체 관점,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건강 증진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대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그래서 시작해 보면 컨벤셔널이라고 하는 말, 그럼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대체적인 의료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비교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앞에서는 컨벤셔널한 내용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 중간쯤에 이제 저 내용이 들어가고, 그럼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지금 서로 달라지는 논리적 비약의 관계만 빨리 찾아주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통적이고 또는 대안적인 의료 시스템은 전부 다 어때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건강 증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건강 증진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과 대체 의료 시스템 간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은요, 질병 예방에다가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야?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얘는 평생 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에 힘을 써주는 거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배우게 된대요. 뭐를 배웁니까? 어떻게 암의 위험을 줄이는지, 그리고 심장마비의 그런 위험을 줄이는지, 그리고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을 줄이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질병들은 조기 죽음이죠. 그러니까 빨리 죽음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들이 어디에서? 서구 사회에서. 계속해서 예방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뭐 얘기하려는지 기억하죠, 예쁜이들? 이거 기억나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 이 아줌마들, 이 예쁜이들이라고 했더니 안 되지. 이 아줌마들 이름 돼 있어요? 기억납니까? as가 뭐의 의미를 가질 때?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또 써줘야 돼? 기억해?
도우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의 형태. 그지? 아, 오늘 지문에도 그랬지. 조은 선생님은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이라고 아까 전반부 독해했으니까 자, 그럴 수 있죠. however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습니까?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형용사 부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접속사 as가 나올 때 형용사 부사가 그 접속사보다도 앞에 나가는 희귀한 현상. 물론 as1급 as니까 as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양보의 개념을 갖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쵸? 이제 뭐 겨우 딱 4번째 설명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96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라고 하면 뭔가 다른 얘기를 꺼내려는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질병 예방이라는 것은 오직 건강 증진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다른 대안책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누가 봐도 이미 시동을 거는 이 순간부터 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 봤더니 자, 개인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가치, 삶의 방식, 그리고 건강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고려되고 있대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단지 예방을 떠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내 생활 패턴, 그리고 건강에 대한 신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부분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거에 대한 발전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어디에다가 이런 데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몇 번이냐?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아마 알기 쉬웠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격려 받는데요. 뭐 하라고요?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증가하는 책임감을 가지라고요. 뭐에 대해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요. 그리고 배우라고요. 뭘 배웁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건강 문제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지, 뭐를 통해서? 자립심을 통해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39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여기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구조 한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를 볼까요? People are encouraged to부터 여기, to부터 여기, and 다음에 to부터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의 구조예요. 자, 사람들은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채택하라고요. 1번. 받아들이라고요. 2번.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배우라고요. 3번.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투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쭉 엮여있는 형태. 웬만해서는 투부정사를 병렬로 엮을 때에는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그러면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to를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to를 다 써준 형태가 된다. 조금 긴 문장이면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정리했을까요? 노트까지? 네, 그러면 우리 35번으로 넘어가서요. 정답의 근거를 찾는 부분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니? 오늘은 단어 잘 외웠어? 그렇구만. 지민, 원래 지민이 좀 목걸이 하고 있었나? 처음 보는 목걸이인 것 같지? 그래요. 목걸이가 예쁘네요. 나도 목걸이 되게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남자가 무슨 목걸이냐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금값 쌀 때 이만한 금목걸이를 해놨어야 됐어. 그랬으면 지금 꽤 부자가 됐을 텐데. 얼마 전에 선생님 로또를 샀다요. 로또가 번호가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랬는데 한 줄에 있지 않고 다 다른 줄에 있어서. 기도하세요. 선생님 좋은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들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오고 가는 현금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라고. 자, 봅시다. 35번부터 잠깐만 생각해도 행복하죠? 자, 내일 똑같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1번 이전에서 우리는 내용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그쵸? 뭐 하기 전에요? 에어컨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기 전에요. 아주 높은 열에 대한 노출은요. 우리의 사망률을 증가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이 있기 이전에는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빨리빨리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미국의 양쪽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상관관계예요. 뭐랑 뭐의 상관관계입니까? 사망률과 높은 온도 사이에서의 상관관계가 근대 시간이 지나면서 줄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앞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사망을 한다 그랬는데 그 둘과의 관계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쨌든 1번 날리고 2번 보자. 그럼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더 적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디에서? 극한 날씨에서요. 과거보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덜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결된 부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 트렌드, 사람들이 덜 죽어가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자, 증가한 에어컨의 접근 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에어컨에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날씨에 잘 안 죽더라. 4번에 봤더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시간을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낮은 참을성을 가지고 있대. 뭐에 대해서? 열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덜 죽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열기에 대한 참을성이 적어요 라고 하면 그럼 못 참으면 죽거나 취약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이 별로 영향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35번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지금 mortality rate가 사망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 어휘인 거 알고 계시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36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자기 통제를 하도록 향상시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 보는 거래요. 뭘 봐요? 어떻게, 왜 당신이 통제력을 상실했는가? 그 이유를 직면하는 게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거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네가 쉽게 굴복했는지, 기브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뭐에 굴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쉽게 굴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뭐라고요? 네가 실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통제력을 쉽게 잃었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실패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럼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뭐를요? 너 자신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뭔가 함정에서부터 피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함정입니까? 의지력의 실패에 이끌어주는 그런 함정을 피하게 할 거다. 그럼 뭔가 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이 노잉의 내용을 받아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C번으로 시작할 때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건데 they가 누구냐라는 걸 받아줄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B번으로 시작된다는 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왜 통제력을 잃었을까를 아는 것이 결국은 내 스스로에게 뭔가 뒷받침이니까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해줄 수도 있고, 뭔가 다음에 그 의지의 실패로 이끌어주는 함정에서 다음엔 또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요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가장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장 가능성이 있대요. 뭐 할 가능성이 있니? 아, 유혹을 받으면 통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지가 강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제력을 잃더라. 근데 이래놓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측하는 걸 실패했어요. 언제요? 그리고 어디서요? 왜요? 그들이 뭔가 굴복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뭘 예측을 해요?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왜 그렇게 통제력을 잃게 되었는지 예측을 실패했다. 이상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니? 아, 지금 예를 들어서요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오네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돼 있죠. 자신의 유혹을 이겨낼 거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에 상당히 낙관적인 그러한 흡연자들은 가장 가능성이 있대요. 뭐 할 가능성이 있니? Relapse 4 months later. And overly optimistic dieters are at least likely to lose weight. Why라고 되어 있네요. 자, 릴랩스라고 하는 건 되돌아가다라고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이 4달 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그럼 뭐예요?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4달 후면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연 시작하고 4달이 지나면 다시 흡연하는 상태가 될 거고요. 또 과도한 그 낙관적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가장 몸무게를 뺄 가능성이 적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아,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구나. 언제, 어디서, 왜 그들이 실패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 자신을 더 많은 유혹에다가 노출시켜 놨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흡연자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뭔가 먹을 것들을 주변에다가 그냥 막 놔두는 거. 또 그들은 또한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요. 놀랄 가능성이 있대요. 자, 뭐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에 의해서 가장 놀라고 당황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대요. 언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힘든 상황, 유혹을 받는 상황이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누가?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 내용을 고르는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었던 36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7, 39번 했고 38번으로 넘어가서 40번 넘어가서 하고 오늘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관계로 그 시간이 남을 때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한번 가지고 풀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들을 잠깐 또 한번 가져봅시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자, 비록 예술가들이요,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뭘 그려요? 뭔가 비슷한 걸 그려요. 뭐랑 비슷하냐면요. 기하학적인 모양하고 되게 비슷한 걸 손으로 그릴 수 있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종종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뭔가 규제하는 거죠. 뭐를요? 좀 더 그 선의 정밀함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쓴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보면은 아하, 기하학적인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구나. 좀 더 정교함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인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도구를 쓴다라는 건 이 뒤에는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한 갈래입니다. 저기 2000년 이상을 가로질러 가보면 기하학은 수학에서부터 나뉘어진 거고요. 자, 그것은 고려되어져요. 뭐라고요? 공간이나 영역이나 크기, 규모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가 봐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의가 되어졌을 때 이 기하학적인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규칙적이거나 정확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모양이 뭔데? 자, 가장 간단한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모양인 원, 그 다음에 사각형,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기하학적인 모양의 예들입니다. 계속 지금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한 정의와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뭐 예술가들이 그린다, 뭔가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뭐 함으로써요? 일련의 점들을 찍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문장, 이런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단순히 공간을 닫아버려요. 뭐를 이용해서? 통제되어지는 그런 줄, 그러니까 뭔가 규칙되어지는 줄로 의해서 뭔가 공간을 막아놓은 형태를 얘기한다. 그럼 계속해서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놓고 갑자기 예를 들어 준대요 라고 해놓고 예술가들이 아마도 자를 이용한대요. 그럼 이 예술가도 갑자기 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도 왜 나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자, 그럼 이러한 기하학적인 모양을 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도구를 이용하더라. 그 도구가 이제 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퓨터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속 보면 예술가들이 자를 이용할 건데 왜요? 완벽하게 직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또는 자, 컴퓨터 그래픽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뭐를요? 좀 더 깨끗하고 날카로운 그런 가장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그 통제하려는 단계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양이 조금 더 훨씬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단계를 더해주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모형에 대한 정의와 그것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의 이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0번의 맥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40번을 보면요. Reading and Writing,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래요. 무슨 과정이니? 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사할 건데요. 어떻게 조사할 거니? 자, 뭔가 좀 비판적으로 조사를 할 거니 아니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거니 주관적으로는 땡탈락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볼 거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시킬 거야, 정당화시킬 거야, 버릴 거야, 채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adapt니까 적응시킬 거야, 조정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보면 마지막 문장만 볼까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읽기와 쓰기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뭐 하는데? 아주 주의 깊은 생각과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그럼 자신의 생각에 뭐 하는 거예요? 발전시킨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이 되겠죠. 그럼 사실은 developing이 되면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은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더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깊이 있게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되니까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지금 후반부까지를 다 봤음에도 시간이 조금 남지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 많이 하면 싫어할 테니까요. 제가 요거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올게요. 요거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요거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있어요. 자, 이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쓰고 있는 연기 교재 내용이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부담이 되죠? 천천히 골라봐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골라보세요.
답 골라봤니? 잘한다잉. 잘했어, 원준이. 자,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좀 찾아볼 법한 시간이고요.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문장을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빈칸 문장 우리가 보면 This finding, 이러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증거로서 채택되어졌대요. 근데 어떤 증거일까요? 거리라고 하는 거. 근데 거리라고 하는 게 컴마를 버리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은 지금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어떤 과정과 연결되어 있을까를 찾는 겁니다. 네, 밑에 나와 있지만 traverse는 횡단하다지요. 이미지 스캐닝을 할 때 횡단되어질 때, 그쵸? 이미지 스캐닝을 하면서 횡단하는 거 가로질러질 때 그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봤더니 거리가 진정성이 있어진대요. 어디서? 가상의 세계에서. 아니면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산되어지는데 바로 뭐요? 공간적이지 않은 그냥 상징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대요. 아니면 거리가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어디에서요? 시각적 정신 이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각 이미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리가 뭐가 되니? 라고 봤더니 공간적이지 않은 어떤 형태, 근데 그것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공간적이 아닌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측정의 정확성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뭐 할 때? 정신적으로 뭔가에 그려질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뭘까요? 봤더니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뭔가 이미지를 스캔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쭉 훑어보는 걸 얘기하는 걸 텐데, 자,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이 말은요, 바로 뭐예요? 인지 과정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 과정이 어떤 거냐면요. 자, 시각적인 우리 정신 이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의 시각적 이미지가 작동하는 그러한 인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한 사람이 자신의 관심을 이동시킬 때 뭐를 따라서?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물체에 대한 관심을 따라서, 이게 이제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기법이래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물건을 하나 딱 보여준 다음에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하고 딱 덮었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자, 우리 아까 보면 그 화면의 제일 윗부분에는 뭐가 있었죠? 자, 내려가다 보면 아래는 무슨 그림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물체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인지 과정을 우리가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최초의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계가 되어졌죠. 뭐 하라고요?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의 특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졌대요. 그렇구나. 아,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적 특성을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 이 원래 실험에서요, 참가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뭔가 길쭉하게 생긴 물체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요청받았대요. 뭐 하라고요?
그 물체 중에 하나를 visualize, 시각화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한 가지 끝부분, 길쭉한 물체의 한 끝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타워의 모양이었다면 타워의 바닥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참가자들이 그 어떤 특징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 물체에 있는 어떤 한 특징적인 이름을 들었어요. 그게 뭐 깃발이 됐건 뭐가 됐건. 자,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참가자들은 지시받진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이미지를 스캔해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시를 받진 않았지만 단순히 들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어떤 그 원래의 위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라고. 자, 뭐 할 때까지 그 실험자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전달될 때까지 자, 그 특정한 이미지의 위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만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특징의 부분들의 이름에 집중을 해보라 그랬대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나 봐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버튼을 누릅니다. 언제요? 그들이 어떤 이름 불려진 부분에 자기가 머릿속으로 딱 초점을 맞추고 생각이 떠올렸으면 하나의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누르래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이 어떤 건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림에서 들리는 단어를 내가 못 찾으면 다른 걸 눌렀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요. 결국은 뭐였냐면 반응 시간이라는 게 선형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물체에서 불리워지는 이름을 집중하고 있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긴 물체라고 그랬잖아요. 긴 물체에서 내가 바닥을 봐, 그 다음 뭐 가운데를 봐, 저 창문을 봐, 위를 봐, 이렇게 해서 쭉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거를 회상하고 떠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길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도 그만큼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실질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만큼 실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표현되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얘기하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거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회상되어지는 반응 속도가 길어지는 과정을 보았을 때 거리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리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훌륭해요. 너무 잘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